20세기의 영웅으로 충항을 받았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자 그 충항을 받던 인물이 극악한 인물로 매도를 당해서 사람들은 크게 어리둥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요사이 같이 정당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우리나라 정치권은 민주주의를 말로만 외치고 있지 실제로는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 세계 제2차 대전 경험은 직접 없었지만 6.25 사변의 경험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흐름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90년 전 히틀러가 지난 척하는 히틀러의 연설에 속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나치당 후보의 국회 의석수를 거의 다 차지하게 해서 다수 나치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거수기로 만들게 함으로써 독일 국회를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국회는 민주정치의 꽃으로서 우리도 뒤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만은 정권 분립하에 당연히 헌법기관인데도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했던 독일의 비극이라는 글로 알려진 마이네케의 히틀러 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모든 것을 단순화하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이 바로 히틀러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히틀러의 자서전에 나타나는 나이투쟁이라는 내용 중에 그가 처음으로 개최했었던 차르쿠스 제1회 집회 내용을 한번 옮겨본 것이다. 나치스의 히틀러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다. 나는 집회를 매주 2회씩 연기로 했습니다. 이 집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요소요소마다 붙이게 했고, 과연 포스터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내가 강연하는 강당은 생각 밖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나는 여기서 그동안 독일 공산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이끌고 갈 자유 독일의 투자가 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을 했습니다. 뮌헨의 많은 국민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의도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우리가 독일의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히 지지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해서 1920년대 1940년까지 그해 겨울 우리 당원 수는 뮌헨에서 가장 강력한 당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독일 공산당, 즉 마르크스당을 제외하고는 정당이라고는 없었죠. 5,000명이나 들어설 수 있는 강당은 내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몇 차례나 터져나갔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연설을 하기에 앞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강연장에 청중이 없으면 불안한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하게 서둘러서 내 말을 삐라로 만들어 그것을 뿌리게 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도록 했습니다. 2대의 추럭에 가득히 삐라를 싣고 우리 당의 깃발을 걸게 한 후 한 추럭에 15명 내지 20명씩 태우고 오늘 밤에 큰 정치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삐라를 뿌리라고 하였죠. 밤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이끄는 마법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왔던 말이지만, 삐라는 지금까지 독일 공산당들의 뿌리고 다녔던 삐라 이후 처음 등장하는 삐라였음은 물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독일 공산당들의 삐라와는 다른 처음 보는 광경에 어이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컬한 것은 지금까지도 트럭으로 뮌헨 시내에 삐라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나 큰 강당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독일 공산당 마르크스주의자들만의 특권처럼 느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강연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했던 청중은 강연장 뿐만 아니라 밖에까지도 꽉 찼습니다. 내 연설 제목은 미래냐 아니면 몰락이냐 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2시간 반을 연설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내 연설이 한동안 중단되기까지 했죠. 내가 연설을 끝냈을 때는 누가 시작했는지 독일 애국가가 합창이 되어서 절정에 달하였어요. 나는 이 거대한 강당파로 태장 않고 서서히 빠져나가는 많은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벅찬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은 그 악명 높은 히틀러가 그 당시 정권 획득 과정과 그 한 일화이지만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독일 국민들이 왜 그들의 운명을, 그에게 운명을 그렇게 쉽게 맡겼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요사이 그의 연설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을 사로잡는 히틀러의 연설은 너무나 유명하다. 대중을 사로잡는 나치당의 비결은 바로 우리 촛불 집회에서와 같이 낮 시간보다 밤을 이용했다. 수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그는 주로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식사 후 끝난 후 어두워질 때 연설회를 시작한다. 이것은 군중들의 판단력과 비판력이 움직이는 낮 시간대보다는 군중들을 선동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히틀러의 연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묘한 수책 때문이었다. 히틀러는 어떻게 야간 집회를 이용했을까? 그것은 하루 종일 직장과 일터에서 지쳐있던 대중들이 연단에서 든 히틀러를 특수 서치라이트로 비추는 연출법을 택하고 관중석에 불은 끄고 오로지 히틀러만을 비추므로써 관중은 히틀러에게 집중시키고 그가 쏟아내는 연설에 열광을 시키는 수법을 썼다. 특히 요사이 우리도 촛불 집회에서 보듯이 참가자들이 손에 손마다 들고 있는 횃불은 요사이 우리의 촛불 모양으로 활기는 물론 엄숙함과 장중함도 연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요사이 광화문이나 서초동 야간 집회에서 보듯이 이런 히틀러 시대식 야간 집회에 빠져들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이성과 판단력으로 이러한 독재자 히틀러식 야간 집회를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리석게 빠져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체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가면을 쓴 히틀러의 속셈을 국민들은 잘못 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려는 무서운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경계하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책임은 그들의 운명을 떠맡긴 국민 각자의 책임일 뿐이다. 울고만 싶은